안녕하세요. 한PD 경제연구소의 한PD입니다. 주식 블로거들, 구독자가 많은 블로거들, 좋은 글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잖아요. 저도 많이 봐요.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들, 아주 대가들의 이야기들, 대가들의 투자하는 방법들을 다 봐요. 자, 그런데 보면은 분명히 그 글을 배울 점이 많아요. 어떤 기초는 돼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그런 것을 습득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것을 보고 뭐랄까요, 똑같이 실행을 못해요. 그 방법대로 투자를 못해요. 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건 간단해요. 내가 버핏이나 찰리 먼거 아니면 뭐 무슨 헤지펀드처럼 수십 조를 운영하는 사람이면 그런 긴 호흡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해지를 할 수 있는 뭐랄까요, 포지션들이 많잖아요. 뭐 공매도도 칠 수 있고 뭐 달러에 배팅할 수도 있고 많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와중에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많아야 뭐 수억 정도, 많아야 수억 정도. 자, 그 정도 가지고 하는데 그 돈도 여윳돈이 아니야. 대부분이 여윳돈이 아니라 통장에서 끌었다 쓴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급하면 또 써야 될 자금이라든지, 자,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긴 호흡으로 갈 수가 없어. 만약에 그런 긴 호흡으로 좋은 주식을 사서 뭐 10년, 20년 뭐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분은 성공해요. 그분은 반드시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분명히 좋은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면 뭐 옛날에 구글을 뭐 아니면 아마존을 뭐 한 10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성공했겠죠. 자,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뭐랄까요, 중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단기 투자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단기 투자라고 하면 뭐 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좀 뭐 한 세 달, 여섯 달까지, 예? 아니면 한 1년 정도까지,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목에 따라 호흡은 틀리거든요. 제 유튜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그 본질적인 거, 아주 중장기적인 그 뭐랄까요,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는 미국 주식을 뭐 금액으로 보면 큰 돈을 투자하진 않아요. 아직은 금액으로 보면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아요. 오히려 코스피에 더 많은 투자를 하지만 저도 미국에 투자한 지는 한 3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고, 저도 미국 종목들을 공부를 해가고 이 변동성을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금액을 조금씩은 늘리고 있어요. 그러나 저도 굉장히 뭐랄까요, 미국 주식은 좀 빈번하게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고점을 찍고 계속 떨어졌잖아. 그거 계속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뭐 완전히 박살났겠죠. 뭐 100달러 같은 게 1달러 간 주식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저는 그래서 그런 뭐 지수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예측 능력이 있어서 계속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그렇게 하면서 작년에 한 미국 주식으로 보면 한 20%가 조금 안 되게 수익률은 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저는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면서 실전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이런 지식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저도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좋은 기사들, 좋은 그 보고서들이 나오면 그걸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가 다른 그 어떤 블로그와 유튜브와 차별화 두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도 제가 트레이드한 종목들을 뭐 거의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거든요. 뭐 이건 샀다, 이거는 팔았다라고 올려드려요. 제가 뭐 수익이 나서 올려드린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샀는데 손실이 나면 잘 안 팔아요. 거의 안 팔아요. 이건 조금 완전히 고점 물렸다 하면 그냥 바로 손절 쳐버리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나는 고점에 사질 않으니까. 거의 뭐 주식 폭락할 때 아니면 크게 빠질 때, 쌀 때 사야지. 그죠? 그때 사기 때문에
거의 이 고점에 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점에 샀는데 또 떨어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물려야지. 그리고 더 물타기를 하죠. 자, 물타기를 해서 다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25%, 마이너스 뭐 30%까지도 났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플러스에 팔아요. 결국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계속 다 플러스에서 팔았어요.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고 제 사전에는 거의 손절말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손절매 할 주식은 아예 사지를 않아. 일단 뭐 무슨 잡주, 그다음에 뭐 작전주 그런 걸 사지는 않아요. 저는 거의 다 우량주 아니면 초우량주 아니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사기 때문에 손절매할 일이 없어요. 내가 5%, 7% 빠져도 배당 기다리면 1년 있다가 배당 5% 주고 내년에 또 5% 주면 10%인데 뭐로 팔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실전에서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이런 정도는 어떤 중장기적인 그 이론적 베이스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생각하시고 제 채널에 제 채널에서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주식에 뭐 대단한 고수도 아니고, 주식이 대단한 고수면 뭐 몇백억을 벌었어야죠. 뭐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수십 년을 했지만 아직 주식에서 뭐 그런 커다란 돈을 번 사람은 아니니까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첫 타이틀은 찰리 먼거의 88억 달러인데, 자,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뭐 결론은 다른 얘기지만 해볼게요. 자, 찰리 먼거는 버핏의 동반자죠. 절친인데, 자, 이 찰리 먼거가 1일 야후 파이낸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 우리는 현금 88억 달러를 들고 있다. 버핏은 작년에도 주식을 많이 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로 옥시덴탈, 원유 관련주를 많이 샀죠. 셀스 석유. 성공했죠. 급등했잖아요. 올해 또 엑슨모빌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고 나왔잖아요. 석유 회사들이. 그래서 뭐 행제세까지 내야 된다. 어떤 버핏은 그런 거에는 뭐 아주 달인이에요, 달인.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배당이 나오잖아요. 배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니까 그 배당 수입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주식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매년 배당이 나오니까 그 쌓이는 배당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야. 자, 우리가 일반적인 개미는 뭐 몇 천만 원, 뭐 많아야 몇 억이면 그 배당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88억 달러 주식을 샀으면 그 배당 금액이 얼마겠냐고. 복리를 돌리면 그게 또 얼마겠냐고. 자, 어쨌든 찰리 먼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까지 현금을 비축하며 더 나은 조건을 기다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현금을 들고 인내하고 있다라는 거야.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저점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껏 내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에만, 그러니까 베스트 픽만 하겠다라는 거죠. 베스트 픽. 어정쩡한 건 잘 안 사겠다라는 거야. 확실한 베스트 픽이 나올 때만 나는 질리겠다. 노후의 이 고수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함부로 막 질리잖아. 싸다 싶으면 질리잖아. 자, 이제 큰 돈을 굴리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조그만 돈을 좀 트레이닝 개념으로 돌리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한번 이 먼거의 인터뷰 기사를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버핏과 내가 주식이 더 싸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타이밍 같은 것은 도박에 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타이밍이 왔다고, 뭐 지수가 낮아졌다고, 뭐 모두가 폭락했다고, 주식이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좋은 주식이 쌀 때 사겠다라는 거야. 좋은 주식이 쌀 때. 근데 아직은 시장에 자기들이 보고 있는 그런 주식이 싸지가 않다라는 얘기야. 싼 주식이야 많죠 지금, 그죠? 50%, 70% 떨어진 주식은 많은데, 자, 이런 타이밍이 내가 살 타이밍이 아니다. 좋은 주식이 싸야 되는데 좋은 주식이 싼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낮다고 싸다고 들어가는 것은 도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먼거는 우리가 살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딱 직언을 했어요. 살만한 주식이 없다는 거야.
자, S&P가 지난해 약 한 19% 빠졌고 수백 개의 주식이 할인된 가격에 거래하고 있는 현재에도 버핏과 멍거와 같은 가치 투자자, 이 사람들은 가치 투자자예요. 성장주에 투자를 하진 않아요. 성장주는 배당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배당이 나오는 걸 투자해요. 주식 매수에 뛰어들 의향이 없다라는 게 우리가 자, 이 얘기를 새겨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한 주식을 살 때가 아니다. 떨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죠. 기다려라.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한번 보시죠. 이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레슨이라고 이 아주 월가의 쪽집게라고 그래요. 아주 그 뭐 변동성을 기가 막히게 막힌다고 그래요. 맞춘다고 그래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경기 민감주 사면 낭패하다. 낭패한다. 요즘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반도체주가 경기 민감주잖아요.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런 주식들 사면 낭패한다라는 거야. 왜 낭패할까요? 자, 이분에 의하면 이거는 유동성 장세에서 낙폭 가대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야. 그죠? 자, 그건 뒤에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걸 알아야 지금 시장의 성격을 알고 이거 지금 잘못 들어가서 잘못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면 크게 물릴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장이 어떤 성격인가를 알아야 돼. 자, 그 성격을 알기에는 이런 그 고수들, 이런 구루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 있다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는. 자,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에서 하락함에 따라 연준이 긴축 사이클을 끝내고 올해 금리 인하로 통화 정책 전환을 할 것이라고 배팅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자, 그거로 지금 올라간 거야. 어제도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이 거의 평소와 똑같은 매파 발언을 했는데 단 한마디 디스인플레이션. 자, 금리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자, 그 한마디를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올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시장은 날아가고 싶다라는 거야. 유동성 장세로 가고 싶은데 그걸 빌미로 올라간 거야. 파월은 강경 발언을 했어요. 금리 인하 계획 없고 금리는 두 번 정도 올리고 경우에 따라 더 올릴 수도 있다. 항상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 장세라는 거야. 유동성 장세는 어느 순간이면 무너지거든. 무너지면 크게 무너지거든. 그래서 마이클 레슨이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죠? 이런 투자 전략가들의 이야기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웰스는 아마도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를 굳건히 계속 인상할 거예요. 맞죠? 어제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고 해갖고 내리지 않겠다. 자, 웰슨이 볼 때 노동시장이 아직도 강세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안 왔으니까 금리를 내릴 일이 없고, 그리고 중국 경제가 리오퍼닝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있다. 자, 우리나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중국의 리오프닝을 걱정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원유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원유의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우리 물가가 올라가잖아. 우리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 그리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가 나잖아.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야.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서 우리가 얻는 득보다 잃어버리는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그걸 걱정해서 꼭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웰슨이 보면 금리 인하를 인센티브는 없다. 분명히 금리 인하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리가 아닌데 올라가고 있는 거는 그냥 유동성 장세다라고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웰스는 이번 달 원자재 가격 상승이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더 높게 유지할 탄약을 제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야.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우리도 좀 비상 걸렸잖아요. 난방비 올라가죠. 그다음에 교통비 올라가죠. 전기세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도 벌써 전달보다 더 올라가서 5.2%가 됐어. 5%가 넘어가면 안 되거든. 큰일 나는 거거든. 자, 이런 시각으로 모건 스탠리의 쪽집게 투자 전략가 웰스는 보고 있다. 자, 이게 또 구체적인 얘기인데 S&P 지수가 1월에만 한 6%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웰슨이 보기에는 이게 기록적이라고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 시장이 버블처럼 보인다. 그리고 주식이 펀드멘탈 이상의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수준에서 매수한다면 이것을 베어마켓 랠리 중에 베어마켓 트랩이라는 거야. 함정에 베어마켓 트랩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야. 단기 고점에 물릴 것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주식이 뭐냐면 테슬라예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이에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왜 테슬라에 문제가 있냐면, 자, 미국의 투자 자문사 버투스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의 수석 전략가 조 테라노바. 자,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반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본다는 거야. 자, CNBC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테라노바는 시장에 모멘텀이 없어. 뭐 테슬라가 실적이 뭐 좋아진 게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차가 안 팔려서 세일하고 있잖아. 세일하고 있는데 자, 그걸 계기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과 품질에 의존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그 모멘텀이 없이 유동성을 가지고 변동성을 가지고 낙폭 과대로 올라갔다라는 거야. 이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이 베타 관련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동성에 의해서 낙폭 과대 주식. 우리로 보면은 이제 카카오 같은 주식이지. 네이버 같은 주식이지. 뭐 실적은 좋아진 게 없는데 그거 한 3만 원 같은 게 한 4만 9천 원 되니까 싸다고 그게 한 6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런 걸 하이 베타 값이 높다 이거야. 이런 줄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유동성에 의해서 낙폭 과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101달러에서 한 117달러인가요? 거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거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그죠? 한 뭐 70% 올라갔네요. 자, 그렇게 올라간 것들은 과도한 변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다. 낙폭과대로 유동성이 하이 베타 주식으로 몰려 들어갔다.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왔다. 테라노바는 이런 주식을 멀리해라. 위험하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뭐랄까요, 적절한 조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일반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또 테슬라는 또 한 300달러 갈 거야, 200달러 갈 거야 하고 개미들이 들어간다 이거야. 자, 이런 사람들이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변동성으로 올라간 주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기업의 실적과 품질에 의존해야 되는데 모멘텀이 없이 올라갔다라는 거야. 하이 베타 주식은 전체 시장보다 변동성이 큰 주식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시장은 한 6% 8% 올랐는데 테슬라는 50% 이상 올랐잖아. 이런 주식을 하이 베타 주식이라고 하는데 고수익을 보장하지만 통상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투기성 거래라는 거야. 리스크가 큰 거래라는 거야. 저도 다른 주식은 미국 주식은 많이 하지만 전 테슬라를 잘 거래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변동성이 있고 떨어질 때는 뭐 그냥 수직 낙하하고 올라갈 때는 수직으로 올라갔어. 101달러 정도에는 한번 가볼까 했는데 제가 조금 더 낮춰봤어요. 한 4달러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냐 했는데 그냥 거기서 반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런 주식은 자꾸 하면 버릇이 돼. 그렇잖아요? 이런 주식에서 들어가서 먹으면 또 이런 주식을 찾게 돼. 그럼 또 결국은 다른 주식에서 깨져. 그래서 이런 주식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다. 우량주들 뭐 좋은 것도 많은데 뭐 굳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식은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모건 스탠리, 아까 웰슨이죠. 이 회사는 최근 증시를 일리는 약세장의 함정, 베어마켓 트랩, 주식 사지 말라 이거야. 하지 말라. 자, 모건 스탠리도, 자, 우리 주식으로 잠깐 보죠. 자, 우리는 지금 금리가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1.5, 그리고 새해 첫 달부터 수출이 감소돼서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 126달러, 9천만 달러 무역 적자. 그다음에 작년에 462억 달러. 이거 큰일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고가 한 4천억 달러. 이렇게 계속되면은 이게 위험할 수가 있어. 자, 수출은 16% 늘어났는데 수입은 2.6%밖에 안 늘어났다. 수입도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자, 수출이 늘어났는데도 적자란 얘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 가격이 이 원자재 가격에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야. 마진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반도체도 지금 계속해서 재고가 쌓이고 안 팔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력 상품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는 지금 무역 적자로 가고 있다. 그런데 원화는 강하다. 그렇죠. 뭔가 언밸런스죠. 자, 언밸런스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강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연말로 갈수록 이렇게 계속 무역 적자가 나니까 그래서 달러를 계속 사서 모으고 있어요. 자, 월간 기준으로 종전 적자 최대치던 8월에 94억이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11개월째 적자 행진. 자, 이거 계속 추이를 관찰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중장기적인 투자는 이제 앞에 봤던 내용처럼 하시면 되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또 마냥 기다리고 그냥 넣어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주식은 또 올라가고 하니까. 자, 그러나 이런 수익률 게임은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해도 된다. 물론 나는 중장기적으로 그냥 조금씩 모아간다. 그런 분들은 뭐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되지만 나는 그래도 하락장에서도 들어가서도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개의 눈을 가져야 돼. 그런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보는 아주 그 정확한 시선과 시장의 어떤 낙폭 과대가 오면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을 또 읽을 줄을 알아야 돼. 이게 1월에 지금 급등장이 바로 그런 시장이잖아요. 정말 그 주식 잘 하시는 분은 테슬라 거기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수의 영역이죠. 그 고수의 영역은 바로 그 유동성 장세에서 시세를 낼 수 있는 어떤 실력과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싸고 좋은 주식인데 싸다는 걸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판단하고 사서 모을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은 시장을 확증 평행적으로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나스닥은 10,000 이하로 가야 돼. 이건 고평가야. 그러면 10,000 이하 갈 때까지 사질 않아. 근데 10,000을 안 찍고 그냥 갈 수도 있거든. 응? 자기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중간자 입장에서 유동성 장세도 봐야 되고 어떤 실적 장도 봐야 되고 자 그런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내가 개인들은 그런 두 가지 시장을 다 읽을 줄 알아야 수익률을 쌓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 버핏이나 찰리 먼거는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시간을 길게 가지고 기다려야 돼. 그 사람들은 조금씩 살 수는 없잖아요. 사면 왕창 사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갖고 길게 갈 수 있지만 적은 돈으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쌓으려면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건 트레이닝을 통해서 본인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한피디였습니다.